암은 일종의 세포에 끼는 곰팡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주 유사합니다. 조정현 한의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의사고요. 현재는 암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한의사인데 지금의 저를 소개하자면 아마 양생가 또는 수련가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한의사가 된 이유 간단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 카이스트 공대 출신인데 원래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석사까지 했는데 공부를 하고 해도 재미가 없다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살까 이 진로를 고민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필 제가 하고 있던 운동이 태극권이었습니다. 태극권이 워낙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태극권이 동양에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마침 저희 아버지가 의료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허리가 아주 이제 난치병이 걸리게 돼요. 이제 의사나 한의사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아들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고만 봐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의사가 되면 동양에 있는 좋은 문화도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아버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겹쳐가지고 그때 이제 한의대 한의학 공부를 결심하게 됐죠. 그럼 태극권은 어떤 계기로 수련하게 되셨는지 또 태극권을 처음 접하시면서 느꼈던 매력은 뭐였습니까? 처음은 아주 우연하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운동을 좀 좋아했고요. 카이스트 다닐 때도 테니스 코치까지 할 정도로 거의 학점으로 이제 교수님한테 그 접대 테니스 해주고 따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카이스트 때 쿵우 도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소림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당랑권을 배우고 형이권 배우고 그 후에 이제 태극권은 맛만 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같이 수련을 하던 친구 녀석이 서울에 이제 좋은 태극권 도장이 있다 한번 가서 배워봐라 하고 권유를 해줬어요. 가서 이제 수련을 해봤더니 이게 놀라운 겁니다. 몸에 힘을 빼는데 운동이 더 되고 더군다나 몸까지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태극권을 배우게 됐죠. 쿵우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쿵우의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태극권만큼 몸에 좋다는 얘기를 다른 무술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태극권이 그렇죠. 특별히 몸에 좋은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는 공부라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태극권은 내각권에 속하죠. 네. 내각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형이권 8개장, 이 태극권 3가지를 3대 내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각권의 특징은 양생의 요결, 양생수련의 요결을 그대로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술로서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전에 기본 수련 규칙이 몸에 좋은 이 생명력을 기르기에 좋은 양생 수련 요결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각권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수련 요결을 그대로 실천을 하기 때문에 네. 몸을 치료해 주는 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양생 이러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양생이 뭐죠? 한자로 풀면 이제 기를 양, 생명생이니까 요즘 말로 풀자면 나의 생명력을 기른다, 나의 생명력을 크게 해준다 이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양생에 도움이 되는 요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요결은 또 뭐예요? 요결은 수련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뭐 제가 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스탠다드로 삼고 있는 수련 요결은 진식 태극권의 발상지인 진가국 태극권 학교에서 대대로 전해져 오는 수련 요결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결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개를 해도 됩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보통 가장 중요한 요결 3가지를 3대 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1번이 입신중정, 2번이 방송,
3번이 기침 단전. 이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고요. 그 중에 두 번째 요결인 방송이 이제 워낙 중요해서 그걸 가지고 8대 신법, 그러니까 이 몸을 관리하는 규칙으로 신법이라고 하는데 8대 신법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허령정경, 침경추주, 함용발배, 송요, 굴술송과, 수둔원당, 미려중정, 하반원고 이 정도가 이제 8대 신법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침단전이 확장이 되면 마음가짐 또는 호흡에 대한 요결로 발전을 하는데 이제 5대 신법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음심자. 그래서 심기하강부터 시작해서 의수단전, 그리고 기침단전, 감수호흡, 기관주심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죠. 평범한 말로 좀 풀어서 안 그래도 예, 간단한 것만 좀 이렇게 그걸 다 설명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소개해 주신다면.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제 입으로 이제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의사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핵심이 이 수련 요결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자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옛날식 요결을 쓰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즘 말로 바꾼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4대 규칙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순서와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1번이 중심 뒤로. 이제 요즘 그냥 한글로 푼 거예요. 1번이 중심 뒤로. 2번이 상체 수직. 그러니까 체간 부분을 수직으로 유지하는 거. 3번이 전신 이완. 이건 이제 방송을 푼 거고요. 4번이 호흡 확장. 그래서 중심 뒤로, 상체 수직, 전신 이완, 호흡 확장.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좀 쉽게 와닿네요. 소개하셨듯이 네. 암을 치료하고 암 환자를 지도하시는 한의사이시기도 한데 이 암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고 또 왜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는 익숙한 주제지만 어려울 수 있어서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암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곰팡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곰팡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습기가 있고 이 햇빛이 차단되면 저절로 곰팡이가 조금씩 생겨나잖아요. 암은 일종의 세포에 끼는 곰팡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주 유사합니다. 햇빛이 아니고 세포에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생리 작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이 부작용을 줄여보려고 이게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암 세포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돼요. 인체 세포의 만성 저산소 상태에 대해서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고요. 쉽게 말하면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곰팡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치료법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늘려주면 그게 암을 치료하는 비법이 돼요. 쉽게 비유가 되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린 만성 저산소 상태가 암세포를 유발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어려운 걸 제가 찾기가 어렵죠. 약 100년 전에 독일의 그 의학자 중에 한 분이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마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 인터뷰 대비해서 찾아봤는데 1931년에 노벨 의학상을 탑니다. 그분이 이제 산소 연구의 대가거든요. 산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산소를 이용하는 대사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하는 걸 연구하는 대가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체 내 세포에 산소가 필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가면 이제 세포가 힘들어 하다가 어떤 임계치 이하로까지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게, 그때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암세포다. 이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신 게 딱 100년 전에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동양의 기공을 이용해서 인체 내에 산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방법을 찾은 셈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요. 태극권 기공이 암에 좋다고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태극권이라기보다는 기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태극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수련하는 것도 태극권인데, 이 암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께 태극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태극권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릿느릿 몸을 움직인다고 암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태극권 내에 담겨 있는 그 기공, 양생, 수련 요결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그걸 정확하게 지도하려면 태극권 동작은 너무 난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암 치료용으로 아주 간단한 동작들을 기공 동작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치료에 쓰고 있고요. 대신 동작은 간단하지만 그 동작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그 수련 요결은 칼같이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련 요결을 정확하게 지켰을 때, 그때 기공의 치료 효과가 아주 커지게 되죠. 그럼 지금 그렇게 지도하셨을 때 네. 실제 암 환자가 병이 많이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많이라기보다 지금까지 5케이스인데 3기 후반 2케이스, 4기 3케이스, 이게 5케이스가 있었고요. 수련을 정확하게 하면, 그리고 이제 충분히 수련을 해주면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딱 3개월까지만 제 말을 듣고, 이제 3개월 동안에 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당신 환자 아닌 것 같다, 나이롱 환자 아니냐 막 이렇게 놀릴 정도로 몸 좋아져가지고 자기도 놀라고, 3개월 만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도 좋아가지고 방심을 해요, 이분이. 가지고 4개월째부터 제 말을 안 듣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그분만 나빠져가지고 돌아가셨고요. 하여튼 제 말을 듣는 동안은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완치가 되셨고. 제가 처음 발병이 된 것은 2011년 6월 병이었고요. 처음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으면서 다발성 뼈전이가 전신뼈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완치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듣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2022년에 여기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는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치료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소화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거의 없어서 하루에 2끼 정도도 겨우끼니 이제 먹고, 또 소화도 전혀 안 되고 배변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잠도 거의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고요. 기공을 권유를 받았거든요. 지금 한의사 선생님께 이제, 그리고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수련을 시작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참장공을 섰는데 이제 일주일을 알아놓을 정도로 체력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랑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서 꾸준히 했거든요. 그 통증은 계속 물리치료 받아가면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나아지고, 그리고 또 그걸 한 달을 하니까 이제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니까 이거 진짜 되나 보다. 제 마음에 이제 확신이 좀 생겼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먹는 것들도 소화가 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체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루틴으로 매일매일 하는 연습부터 해서 이제 태극권까지 다 한 1년여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다들 놀라실 정도로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환자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변화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로 들으면 거짓말같이 안 믿겨질 수 있지만, 주변에서도 다 지금 제가 좋아지는 걸 보고 기공이 정말 효과가 있다, 또 태극권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같이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게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암에는 왜 걸리게 되는 걸까요?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다른 의사들하고 저를
차별화시키는 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100년 전에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긴다 이렇게 이제 밝혀놨어요. 근데 문제는 인체 세포의 산소가 왜 부족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없거든요. 제가 찾은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찾은 게. 100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일도 하고 뭐 이동할 때도 걸어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저산소를 유발하는 두 가지 조건, 이제 제가 찾은 게 그 두 가지가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이 폐포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그 속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신의 산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호흡량이 줄어들어도 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공기 양이 줄어드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도 함께 줄어들면서 저산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혈액순환이 줄어들거나 호흡이 줄어들거나 둘 다 저산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100년 전까지는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다 다리로 일을 하면서 사니까 다리가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혈액순환 속도가 거의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암에 걸렸다 하면 앉혀놓고 쉬게 하면서 명상을 시키거나 단전호흡을 시키거나 요가를 시키거나 이런 게 고급 치료법이 됐습니다. 100년 전 이후로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드물게 됩니다. 다들 차를 이용하고 일을 할 때도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서서 뭔가를 하는 시간이 심하면 10분도 안 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호흡량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다리의 운동이 너무 부족해져서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느려진 혈액순환 때문에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산소가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문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암에 걸렸구나 하면 이 사람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겠구나 하면 그냥 맞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암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커지는 방법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주는 게 지금 제가 가르치는 기공의 효과입니다. 혈액순환, 호흡 이런 걸 늘리는 방법은 달리기를 한다든지 산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혈액순환 속도만 늘리는 걸로 보면 달리기나 등산이 더 효과적이죠. 근데 문제는 인체 생리 상태는 이제 알면 알수록 복잡해서 혈액순환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생리 대사의 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동작이 너무 거칠어지거나 또는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뭐 생물학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근육의 이 움직임을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이 이두박근 운동을 해도 중간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효율이 제일 커지는데 생리 효율이 제일 커지는데 이게 끝으로 갈수록 효율이 작아지거든요. 뭐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이 어느 정도 이 운동량이 커지다 보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점이 늘어나면서 효율이 커지는데 그게 임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이제 활성산소가 늘어난다거나 뭐 젖산 분비가 너무 늘어난다거나 내지는 그것 때문에 이 동작 때문에 호흡이 위축돼 버린다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달리기나 등산도 이렇게 숨이 헉헉거리게 할 정도로 거칠게 하면 활성산소 분비가 늘어나면서 대사 노폐물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걸 알아도 암 환자처럼 이제 말기 질환자들한테 어떤 운동을 권해야 할 건가 이걸 두고 이 의사들이 그동안 답을 못 찾았던 게 무작정 운동을 늘린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고 혈액순환은 늘어나는데 동시에 호흡량도 늘어나고 몸은 충분히 이완이 돼가지고 활성산소나 젖산이나 이런 대사 노폐물이 최대한 적고 호흡량이 위축되지 않는 운동을 찾아야 비로소 암에 대한 치료 운동으로 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태극권하고 기공 차이를 얘기했는데 굳이 제가 뭐 태극권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동작이 태극권만 해도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동작을 하다 보면 요결을 정확하게 안 지키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부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작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대신 요결을 칼같이 지켜서 혈액순환의 속도가 늘어나는 건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 근육이 긴장되거나 호흡이 줄어들지 않도록 오히려 호흡이 늘어나도록 그리고 근육이 이완되도록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야 비로소 암 환자가 이 호전이 가능해져요. 운동을 하되 이완된 상태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이완도 되고 동시에 호흡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호흡이 확장되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 네. 특별히 암이나 그런 것들을 암에 걸리셨거나 예방하셔야 되는 분을 위해서 통증 기본을 하신다면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위해서 한다면 아무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수련 요결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시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이상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동작은 뭐 복잡하게 하건 간단하게 하건 상관이 없고 요결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입신중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입신중정을 지켜야 되고 방송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신이 완전히 이완이 돼야 되고 기침단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호흡이 확장돼서 호흡이 아래로 쭉 아랫배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수련을 하셔야 돼요. 그걸 지키면 누구나 효과가 있고 이제 그걸 안 지키면 운에 따라서 뭐 누구는 많이 좋아지고 누구는 적게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어려운 말씀 간단하게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